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금연구역의 박선생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앞전 시간 1교시에 붓펜에 대한 관리 팁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글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음모음 연습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는 이렇게 우리가 쓰는 도구인 코레타케 붓펜 22호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연습지 A4 용지 저희가 사용을 연습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이렇게 새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면지, 말대로 연습은 작품이 아니니까 없으시면 새거 A4 용지를 그냥 사용하시고, 혹시나 가정 내에 이런 이면지가 있으시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작품을 시작하거나 또는 이런 연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운동 시작하기 전에 뭘 하죠? 네, 사고를 미연화 방지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몸풀기, 스트레칭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에도 우리가 목을 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본 작품을 하기 전에 이렇게 손풀기를 하면 좋습니다. 저희 손풀기는 선긋기. 이렇게 손을 좀 풀고 작업을 하시면 작품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하시기 전에 사전에 선긋기를 해서 손풀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선긋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품을 하시기 전에, 붓펜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붓끝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도 이 지금 붓펜이 사용한 지가 이제 한 1년쯤 되다 보니까 좀 수명이 다 돼 가는지 이렇게 먹물이 강하게 이렇게 헝거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붓끝을 정리해 주시고요. 선긋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펜은 편하게 보시다시피 요 띠 있는 부분에 너무 아래쪽을 잡지 마시고요. 편하게 직구로 세우셔도 되고 살짝 눕히셔도 되고는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 방법만이 정답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자, 아무래도 가는 선을 끌 때는 눕히는 것보다는 살짝 세워 주셔야겠죠. 앞줄보다는 조금 더 굵게, 또 좀 더 굵게. 자, 이렇게도 해보셨으면 붓을 옆으로 해서 옆으로도.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다양한 선 두께가 가능하시죠? 그래서 꼭 한 가지 선의 굵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다양하게 선 굵기를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뭐 가로뿐만 아니라 세로. 확실히 가로보다는 세로선이 긋기가 힘이 듭니다. 자, 이렇게 연습하시고 또 스프링도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스나 이런 걸 쓸 때도 우리가 물결, 반대로 물결 모양도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지그재그. 자, 리얼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 그래서 다양한 이런 선들을 좀 손긋기를 하시고 이렇게 손을 좀 푸신 다음에 본 작업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많이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먹물이 좀 많이 흘러서 이렇게 먹물이 보시면 이렇게 먹물이 헝거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래 밑에 있는 종이에 이렇게 먹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가정 내에 작업하실 때에는 또는 다른 곳에서 작업하실 때에도 이왕이면 밑에 깔개를 좀 이렇게 까시고 하시면 테이블이나 책상에 오염되시는 걸 방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선긋기를 마쳤고요. 본격적으로 자원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저는 단어를 연습을 할 때 또는 문장을 연습할 때 우리가 일렬 쓰기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지금 맞죠? 네, 이런 일렬 쓰기 연습을 잘 하지 않아요. 이 방법이 꼭 틀렸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왜 저는 이렇게 일렬 연습을 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켈리 작품을 일렬 한 줄 쓰기 작품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한 줄 쓰기 작품보다 되려 1열, 2열, 3열 해서 여러 열이 있는 작품을 훨씬 많이 합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에 제일 또 우리가 중점을 줘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끼워쓰기죠. 끼워쓰기. 끼워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떨어뜨려서 한 줄로 쓰기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또 끼워쓰기 연습을 따로 하셔야 돼요. 물론 그 따로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왕 연습하는 거라면 좀 어떻게 처음 할 때부터 끼워쓰기 연습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 연습을 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에 저는 이렇게 한 단어가 됐던 두 단어가 됐던 연습할 때 이왕이면 이렇게 여러 열로 해서 끼워 맞추기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로 보이게 연습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다른 곳보다 공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러면 다음 했을 때 또 반영을 해서 연습을 해 보시고, 글자 배열이 좀 안 맞다 하면 또 앞 1번 했던 연습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셔서 다음 2번 할 때 그 수정해야 될 부분을 수정을 해서 반영을 해서 연습을 또 하시고, 그래서 앞에 연습하셨던 부분을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 꼭 분석을 하셔야 돼. 이렇게 저처럼 뭐 색깔펜이나 다른 펜으로 분석을 하셔서 여기에 공백이 비어 있으니까 다음에 연습할 때는 좀 구도상 여기를 더 글을 채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 글이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 또는 이 글을 좀 더 키워야 될까?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에 글이 좀 더 짜임새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땡겨서 글을 써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 줄 쓰기 할 때는 잘 연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열로 해서 끼워 쓰기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빈 공간에 끼워 쓰기 하는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게 다른 데 연습한 건데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로 보이게, 연습이지만 한 덩어리로 보이게, 그래서 뭔가 좀 글이 짜임새가 있고 안정감이 있어 보이게 연습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 이렇게 기초라도 이런 식으로 구도 연습을 하시면 따로 또 구도 연습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가나다라 자음 모음을 응용해서 짜임새 있게 그 다음에 구도 연습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 내에서 많은 연습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